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언스 매거진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의 국회 진출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회에서 아직 선거구 획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실 때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지켜보고 계신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 그 선거구 획정 기준이 이제 인구 편차 3.1로 허용돼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헌재에서 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서 지금 인구 편차 2대 1로 조정해서 선거구를 확정해야 되지만은 이 문제가 워낙 그 예민한 문제라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라든가 특히 이제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해를 넘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의원들이 지역구가 다 없어졌고 또 예비 후보 등록 자체가 지금 무효가 되는 그런 어떤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국회에 대해서 지금 여건이 뭐냐 그 비판론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여건이고 보면은 물론 이해 당사자 간의 조율이 쉽지 않은 이슈이긴 하지만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안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수님께 앞서 이 선거구 획정 관련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과학기술인들의 국회 진출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만큼 이제 각종 사회 문제하고 과학기술이 그 관계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사태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그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국가 안보에 관련되는 문제고요. 또 작년에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메르스라든가 지금 저 브라질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소두 지카 바이러스라든가 뭐 에볼라라든가 사스라든가 이런 신종 전염 질환 또 뭐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뭐 원자력 안전, 뭐 생명 윤리 저건 모든 사회 문제들이 지금 과학기술하고 관련이 깊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뿐 아니라 제가 이 프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기술이 지금은 모든 분야 발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이런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비해서 이제는 뭐 삶의 질이라든가 각종 문화, 예술, 체육, 안보, 정치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과학기술이 이제는 국가 운영, 국정 운영이라든가 입법 활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부 예산의 지금 3분의 1 이상이 과학기술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요. 대부분의 입법 활동이 과학기술하고 관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 예산이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만약에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19대 국회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인이 어느 정도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인가요? 네, 현행 국회의원의 의원 정수는 이제 헌법 제41조 2항에 따라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19대 국회의원의 경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서 지금 30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246명이고 전국구가 56명, 그러니까 그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전국 54명인데요. 이 중에서 과학기술계 출신은 1% 남짓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 중심사의 도래에 따른 어떤 과학기술의 역할이라든가 중요성,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규모가 지금 500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런 게 비춰볼 때는 뭐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국회 운영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국회 상임위원회는 그 부처하고 연계돼서 운영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면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또 산업부는 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뭐 복지위원회, 무슨 뭐 환경노동이라든가 이렇게 다 부처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인 국회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위원회가 없어요. 각자 그냥 각 부처에서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문제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당히 신중히 고려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의 국회 진출, 과학 관련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그 국회에 진출하는 사람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뭐 정치권과 과학계가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정치권에서는 그 지역구에서도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뭐 지역구 그 의원의 경우는 경선 과정에서 이제 후보를 정할 때부터 과학기술계 인사에 대해서는 뭐 가점을 좀 일부 요새 좀 그런 당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성이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하듯이 과학기술계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가점을 주는 방안 같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계 인사를 그냥 비례대표 후보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당선 안정권에 배치함으로 해서 일정 비율은 과학기술계 인사가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계 입장에서 보면은 과학기술인들이 흔히 정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좀 없어요. 뭐 우리는 뭐 신경 쓸 분야가 아니다. 또는 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관심을 좀 떨치고 이제는 좀 정치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국가 미래에 걸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쩌민이라든가 후진타오라든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라든가 다 과학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국정이라든가 입법 활동에 보다 적극 참여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학기술인이 다 정치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쪽에 뜻이 있는 사람 리더를 키워서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국회라든가 국정 운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도 우리 정치권의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요. 이제 우선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정치 국회의원 선거 전하고 후. 선거 전에는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후보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식견이나 비전 그거를 제시하도록 해가지고 그 검증을 해서 제대로 검증한 사람 또 과학기술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에는 현행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국회 방문의 날 행사를 해요.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그럼 그때는 이제 과학기술인들이라든가 지역 전문가라든가 또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과학기술 현안 이슈에 대해서 격이 없는 토론을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가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초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그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 부처와 연동돼서 운영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입법부에서 과학기술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상원, 하원, 양원에 그 사이언스 커미티 그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그 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부처에 무관하게 전체 과학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아마 그런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입법부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체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의 과학 전문성, 전문인 양성 이런 것들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과학기술인의 국회 진출과 관련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